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2일 휴일입니다. 날씨가 어제보다는 더 춥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찍습니다. 사실상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 많이 찍어요. 대화라는 게 유튜브를 찍어서 대화를 하는 게 되는 셈입니다. 안 그래? 대화할 사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고 직장에서 있을 때는 직장 동료 친구들도 많지만은 나이를 먹고 점점 하면은 친구가 줄어들어서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돼요.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을 아하고 대화를 해야지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이제 건강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가끔 찍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경기 김포, 경기도 이런 데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선거구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볼 것 같으면은 김포 지역은 게리맨더링 선거구역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떠한 선거구에 정식적으로 선거구를 구획을 정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 지역을 이제 게리맨더링 선거구제라고 하는데 김포 지역이 행정 편입상 애매한 지역입니다. 경기 남북도로 분할해 가지고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포 지역이 좀 행정지역으로 애매한 지역입니다. 선거구 제도에서 구획할 때 게리맨더링 선거구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김포라든가 인천은 공항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드나들고 외국으로 가고 또 여행을 외국에서 오는 사람, 그래서 국내나 국외 사람들이 드나드는 한국의 애교 출입을 할 수 있는 관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관문이 김포공항, 그 다음에 인천공항 그런 데는 좀 도시를 활성화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만큼 번쩍번쩍하고 번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데 내려서 서울특별시로 들어오게 오는 과정이 너무 도시가 초라해요. 도시가 초라합니다. 김포공항,
그 김포시를 서울시에다 편입을 하면은 한강 유역하고 연결도 되고, 우리나라 국제 관문인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행정 편입상 발전도 많이 되고, 외국 사람이 처음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한국에 그 번화가를 좀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 명동인데, 뭐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는 김포 지역은 뭐 완전히 촌이네. 정말로 서울 한국에 사는 너무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지역은 서울에 편입을 해가지고 명동처럼 번화가를 만들어서 그 외국인이 드나드는 한국의 국제 관문으로서 번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경기 남북도를 분할하기도 애매하고, 김포가 또 지리적으로 어느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기도 애매한 선거구제로 말할 것 같으면 게리먼더링 그 선거구 같은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선거제도가 시작되었는데 별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선거구제를 편입하는 것을 게리먼더링 선거구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소선거구제를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전국구 의원을 좀 늘려야 됩니다. 전국구 의원이라는 게 비례대표죠. 의원을 갖다가 전국구 의원이라고 그래요. 지역구 의원은 많은데 전국구 의원은 거기에 비례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전국구 국회의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을 대표합니다. 만일 강릉시라고 그러면 강릉시민의 시민을 대표해서 국회의 대기관에 나온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험지에다가 출마하라 하는 거는 그게 선거구제 그 기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어긋나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에 지리적으로 이런 걸 자세히 알고 거기서 태어나고 고향이고 그 지역의 유지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그 지역의 모든 그 형편이라든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국회에다가 대신해서 의견을 내다와 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대표해서 이제 예산을 따온다든가 우리 지역은 어떠한 발전해야 된다. 자세히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지 말고 험지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를 해라. 그거는 그 소선거구제의 지역구 의원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험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출마를 하라. 누가 찍어주겠어요? 별로 안 찍어줍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그 사람 잘하고 그 사람 잘해. 그 전에 찍어보니까 우리 지역이 발전이 하는 데서 또 찍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3선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출마를 못하게 해라.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뽑되 다른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험지에다가 내보내는 것보다.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도에 국회의원 3선까지 하고 요번에 4선까지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은 못하게 하고
3선까지만 하기로 하고 4선부터는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하고 그 지역에 새로 초선, 이제 초선들도 많습니다. 만일에 그 3선을 한 국회의원 아들이 재출마를 할 수 있게 제도를 해야 돼요. 저 일본 같은 데는 2세 국회의원, 3세 의원이 의석수의 거의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우리나라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면은 아들이 대신 이제 대를 이어서 2세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하도록. 만약에 아버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충청도 국회의원을 3선까지 하고 요번에 4선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4선 출마를 못하게 이제 해서 출마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아들이 출마를 하면 됩니다. 아들이 적당한 아들이 만일에 아들이 국회의원을 할 만한 제목이 될 만한 딸들이 없다고 그러면은 초선 다른 그 지역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더라도 3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은 제시키고 출마를 못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초선 의원을 출마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지역 국회의원을 없애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비해서 전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소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점도 있어요. 장애자를 대표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장애자를 대표하는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을 이제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을 소수를 대표해서 지정을 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소선거제, 중선거제, 대선거구제, 게리몬더링 선거구제, 여러 가지 선거구제가 있지만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중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하고 대선거구제를 절충해서 이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기본 취지는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중선거구제도 복수 국회의원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걸맞는 선거구제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인구가 많고 적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거구제도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맞는 선거구제를 찾도록 해서 단수 국회의원을 뽑든지 복수 국회의원을 뽑든지 그렇게 이제 제도적 자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시, 3시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인적 자원도 국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인구가 많으면 그것도 국가의 인적 자원이 곧 국력입니다. 국력이에요. 사람이 인구가 많으면 그 중에서 천재도 날 것이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국가가 100명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수한 사람 머리 좋고
특별한 아주 IQ가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 없다. 한 나라는 100명인데 만일에 다른 나라가 만일에 그 국민이 뭐 10,000명 1억이다. 그러면은 그 경쟁이 더 치열해져 가지고 더 우수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 나라의 국력이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부분에서 인적 자원은 국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나라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군사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요즘에 뭐 드론이라든가 이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 사람이 뭐 요즘에 한 100년 전에는 이제 한 나라에 이제 그 군대 가는 사람이 한 60만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한 30만, 20만 명은 돼. 그러니까 40만 명은 줄이고 군대 징병하는 인원을 많이 줄인다. 군사 인원, 한 나라의 군사 인원을 그 전에 그 비과학적 그 무기 체제 하에서는 사람 병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 60만 명, 뭐 100만 명 그렇게 뽑았는데 요즘에 군사 기질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뭐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드론이고 뭐 전부 다 그 컴퓨터 전부 다 그런 인조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뭐 군대를 1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싹 줄여가지고 10만 명만 각 징병 검사를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드론이 발달하고 소수의 사람이 전쟁을 지배하고 전쟁 수행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끝까지 움직이는 배후에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은 뭐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부분에서 그 나라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뭐 아이를 낳지 말고 전부 다 소파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를 전부 다 낙태를 시켜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한 나라의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적당한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점점 줄어들면 안 돼요. 그것도 너무 인구가 많으면은 또 좋지 않지만은 적절한 인구를 유지해야 됩니다. 인구 분포도가 나이대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인구 분포대가 많아야 돼요. 요즘에는 노령 사회를 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만일에 뭐 5천만 명이라 그런데 노인 인구가 2,500만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2,500만이고 나머지는 뭐 젊은 사람들은 한 20% 10%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인적 자원 분포도가 불량한 국가가 됩니다. 인적 자원 나이 분포도가 젊은 층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경제, 군사, 과학 모든 분야에 생산성 인력 노동력이 증대됩니다.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아무리 많으면 만날 놀러 다니면서 나라의 연금이나 타먹고 돈 축이나 내고 성충이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 노인들도 그 젊어서는 다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얘기 안 됩니다만은, 일단 이제 노인들이 이제 65세 이상 되면은 노동력 그 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고 비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났다고 그러는데, 전쟁에 이제 예비군 동원한다 하는데, 출동을 시키려고 보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는 많은데 전부 다 노인이야. 노인이 거의 50% 차지하고 젊은 사람들은 얼마 안 돼. 야, 정말 우리나라 그 인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참여 명령을 내리려고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다. 20, 30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70대까지 전쟁에 참여하라는 영장을 하달해가지고 70대까지 노인들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60대, 70대 걷기도 힘든 사람을 전쟁터에다가 내보내면은 팔이 목숨입니다. 팔이 목숨이에요. 걸어가다가도 죽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젊고 그런 인구 구조가 연령대별로 인구 구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인구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국가 발전하고 만일에 전쟁이 났을 때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령 인구가 문제가 되긴 돼요, 사실상. 어떤 나라들은 낙태 수술을 금지한다. 아이를 계속 많이 낳아라. 아이가 점점 줄어들면은 나라 경제 발전에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경제, 사회, 모든 그 분야에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젊은 층의 인구를 많이 가져야 그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